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비엄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회기 분석이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회기 분석이랑 다꾸지 실험 계획이랑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다, 그죠? 자, 회기 분석. 자, 책 보도록 합니다. 단순 회기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개요. 독립 변수의 값을 지정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y 값이 변하죠, 그죠? 자, y 값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x가 변함에 따라 보통 y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데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로 보고, 그죠? y가 이제 반응되는 반응값이죠. 2번의 분류. 자, 1번 단순 회기 분석, 중회기 분석, 곡선 회기 분석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1차에서는 시험 나옵니다. 자, 단순 회기 분석은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직선관계로 추정되는 경우. 자, 그것에 비해서 2번의 중회기 분석은 독립변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믿을 것이고 종속변수 1개, 1차 함수를 가정한다. 자, 다음에 곡선회기 분석은 곡선이니까 적어도 2차 이상이어야 되겠죠. 독립변수는 1개인데 종속변수가 1개고 2차 이상의 고차 함수다라는 것은 곡선이 된다는 것이죠. 변곡점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회기 분석은 독립변수 2개, 곡선회기 분석은 1개, 1개인데 2차 이상의 고차함수다라는 것이 조금씩 다르죠. 자, 3번 회기 직선 모형과 보통 우리는 직선 단순 회기 직선식을 이제 활용한 추정식을 사용하게 되죠. 자, 모형으로 따지자면 y는 베타5 더하기 베타1 x 더하기 뒤에는 5차 이렇게 되는데 베타5가 여기에서는 y 절편, 베타1이 여기에서는 이제 기울기를 뜻하겠죠. 자, 5차항은 역시 자, 정규 분포에 평균이 제로이고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인 이런 분포를 따른다. 추정식으로 가게 되면 y 해트는 베타5 해트 더하기 베타1 해트 xi다. 자, 4번 총 변동의 분해 편차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시죠. 눈으로 보시면 자,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자,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죠.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할 수 있겠죠, 그죠? 이 y바를 구한 식이 가로로 쭉 있습니다, 가로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x가 있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 선점도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선점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선점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각각 데이터죠. 점이라는 것이 그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직선을 쭉 이렇게 회기 직선식을 꺼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한 점 있죠. 여기 한 점, 그죠? 여기 한 점. 이 한 점이 지금 찍혀 있는데 회기 직선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타점된 게 어디냐면 xi, yi입니다. xi, yi 지점에 실질적인 어떤 타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과 지금 추정 회기 직선이죠. 이것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sy.x. 자, 이것을 sy/x 또는 y.x라고 해서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자, y바가 하나 있습니다. y바. 뭐 y에 대한 데이터를 다 대해서 나누기 n 하면 y바가 있겠죠. 이 y바 y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sr이죠. sr인데 이 회기에 의한 변동이죠. 회기에 의한 변동. 그죠? 이것을 이제 s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것과 이것의 크기를 합쳐서 우리가 st다. 즉 토털이다. 이 말이죠. 토털 변동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이 직선식을 y는 베타5 더하기 베타1x로 우리가 추정을 한 그런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집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한 요 정도의 지금 어떤 표현이 적혀 있냐면, xi, y 했더라고 되어 있죠? 이 y는 뭐예요? 자, x가 변함에 따라 x는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x가 변함에 따라 y가 이제 추정되는 값. y가 종속 변수죠. 그럼 이 y 해트는 추정값이에요. 추정값. 즉 이
추정 직선식을 따라다니는 그 값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1번 총변동은 회기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동, 즉 회기에 의한 변동, SR이죠. SR과 회기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변동, 회기로부터의 변동 또는 잔차 변동이라고 해서 SY.X 또는 SY/X 또는 SE로 나타내는 겁니다. SE 이거 설명 안 되는 거죠. 그죠? SE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이론 배치법에서도 AET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 대부분 여기에 덤탱이를 다 씌워버리죠. 우리 모르는 어떤 몰라요. 과학 수준이 엄청 높아지면 이게 없어질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뭐 이상원인 중에서 우연원인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공식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책 ST는 SR 더하기 SE다. 그죠? ST는 SR 더하기 자, SE 또는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SY.X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2번 SYY는 ST는 예, 시그마 자, YI 마이너스 Y바 이거 제곱이죠. 그죠? 제곱, 시그마 제곱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시그마 YI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YI의 자체의 제곱이다. 회기에 의한 변동의 SR은 시그마 YI 마이너스 Y 바의 이제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그 자체는 이제 SXX분의 SXY의 제곱이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시험 나오는 것이죠. 4번 회기로부터의 변동 SY.X 또는 SE죠. 그죠? 이거는 SYY-SR이다. 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분산분석표에서는 회기, 잔차, 개 이렇게 되어 있고 회기에 의한 SR 구하라. 또 잔차는 차감해서 구하면 되죠. SY.X. 그 다음 회기에 의한 자유도는 무조건 1이다. 잔차는 N-1이고 총계는 N-1이다. 이런 것들. 자, 그다음 F 검정에서 HO 귀무가설은 베타1이 제로다. 베타1이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베타1이라는 것은 기울기죠. 기울기. Y 이꼬르 베타5 더하기 베타1x에서 기울기를 뜻합니다. 이 기울기. 야가 예를 들어서 제로다.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되는 것이고 자, 대립가설은 아니다. 뭐든지 이제 저렇게 기울기가 있어서 어떤 직선 회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통계량 값, 우리가 통계량 F5가 이제 있는데 F5는 VR 나누기 VY.X가 될 것이고 이것에 비해서 F, 자, 한쪽 검정이죠. 1-알파, 1, N-2입니다. N-2 왜 잔차의 자유도가 N-2잖아요. 그죠? N-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박스 치시고 보시고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 HO를 기각한다. 즉 H1을 채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회기직선식이 유의하다 이 말입니다. 유의하다. 앞에 쭉 봐왔던 내용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보는 방식은. 6번 자, 분산분석 후의 추정이다. 결정계수 R제곱인데 결정계수 R제곱은 루트 SXX SYY 분의 SXY 전체의 제곱이고 이거를 다시 나타내면 SYY분의 SR이다. 1번 자, R제곱이 1일 때 모든 점들이 회기직선상에 위치하며 SY.X는 제로다. 자,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죠? 얘의 변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의 변동. 즉, 이 변동이 없어지죠.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찍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SY.X는 제로가 되겠죠? 2번. R제곱이 제로이면 XY 사이에 회기관계가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회기관계가 전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만 이제 찍히는 거. 그런 형태가 돼서 기울기 자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베타1 이꼬르 제로다. 3번 R제곱의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X와 Y 간의 상관관계가 크며 회기직선식이 유의하게 된다. 그렇죠. 1에 가까워질수록 그죠. 0에 가까워질수록 예, 유의하지 않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회기 모수들의 점추정차 분산 및 구간 추정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눈으로 참고만 하시도록 하시는데 그 중에서 굳이 보려면 베타1의 신뢰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베타1 플러스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분 알파 N-2. 자, 누2가 N-2죠. 루트 VY.X를 SX로 나눈 것. 그거 뭐 정도 한번 보시고. 자, 다음에 13.2. 이론 배치법과 단순회기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는 분산 분석을 여러분들 보시라 그랬죠. AET인데 A가 나누어지죠. A가 직선 회귀와 나머지, 즉 고차 회귀로 나눌 수 있다. 제가 바로 직전 강의에서 칠판에 적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직선 회귀는 SR이라고 하고 나머지 고차 회귀는 SR, 스몰 SR은 SA-SR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 나오고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DF 쪽을 가시게 되면 뉴 R은 1이고 뉴 R, 스몰 r은 L-2다. L-2고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A 쪽으로 내려오면 A는 SA고 자, 자유도는 L-1이고 그죠? E 있습니다. E 칸에는 E 줄에는 SE는 ST-SA다. 고전적으로 똑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T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정 자체 똑같습니다. F5가 표값보다도 크면 고차 회귀의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는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교당식. 자, 직교당식. 독립변수가 하나의 경우 K차 당 회귀 모형, 곡선 회귀 모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베타 5 더하기 베타 1X, 베타 2의 X의 제곱해서 이렇게 이제 곡선 회귀로 가게 되면 2차 함수 이상이 되죠. 제곱이 나타나집니다. 2번 양쪽 갈로 직교당식에서 차수 K는 수준수 L보다 작다 밑줄 것이고 차수 K는 L-1까지는 가능하다 밑줄 끊어 놓으시고 자, 다음 2번 양쪽 갈로 회귀계수의 추정식 복잡합니다. 이거 외워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약간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전에는 뭐 거의 안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보는 편입니다. 제가 회귀계수의 추정식에서 베타 K의 헤드는 람다 S 곱하기 M 곱하기 CK 성분의 시그마 WTI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식은 보통은 줍니다. 그래서 좀 낫죠. 자, 회귀계수라고 되어 있죠. 회귀계수의 추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O 헤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L 곱하기 M분의 시그마 TI 도트는 LM분의 T는 Y바바다. Y바바. LM분의 T는 Y바바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BK 헤드 요걸 한번 보시고 뭔지는 몰라도 람다 S라고 되어 있고 MC 이렇게 되어 있고 시그마 WT 이런 개념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양쪽 갈로에 보시면은 변동의 크기가 있습니다. 변동의 크기 SK가 있습니다. SK 람다 제곱 S 그 다음에 곱하기 M 분의 시그마 WT의 제곱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S는 변동이니까 제곱이다. 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것이 나오면은 한 70% 나오고 요것이 나오면은 30%입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고 요게 덜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람다 제곱 S나 람다 S 이런 것들은 뭐냐? 람다 값이 있고 S 값이 있느냐가 아니라 람다 S가 하나, 람다 제곱 S가 하나처럼 되어서 표값으로 주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표값이 있어요. 직교당식 계수표라고 해서 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람다 제곱 S가 보이고 그 밑에 보면 람다 S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수준수에 따라서 2고 1이고 뭐 2고 2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표값인데 이것을 우리가 외우지 못하니까 시험장에서는 주겠죠. 표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달려서 적어줍니다. 자, 어쨌든 복잡한 게 있네. 직교당식. 당식이니까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양쪽 걸로 분산분석표 K 이꼴 2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1차, 2차, 고차, 2, T 이렇게까지 나누어지고 SS는 보니까 SA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식 그대로 구하는데 1차, 2차 보시죠. 복잡하다 그죠? S니까 이런 개념이죠. 람다 제곱 S M분의
시그마 WT의 전체 이체곱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오면은 이 부분은 사실 틀려도 큰 상관은 없는데 일단 기사 아주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거 해서 100점 맞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열심히 혼자 좀 공부를 하십시오. 저 같으면 다른 쪽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닭구찌 실현계의 개념. 자, 여기서 1차에서 닭구찌는 한 문제 정도에서 많아 봐야 2문제. 2차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바쁘면 안 봐도 됩니다. 닭구찌 실현 계획은요. 자, 우선 우리 기존 관리도에서는 UCL과 LCL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공정이 안정 상태다 이렇게 보죠. 근데 닭구찌는 뭐냐면 이 센터 라인 있죠. 센터 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야, 이거는 우리 관리 잘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표치에서 벗어나면 아예 불량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엄청 신경을 더 쓰자 하는 것이 닭구지의 실현 계획의 개념입니다. 자, 닭구지 사람 이름이 현대품질관리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닭구지는 라인 내 외에서 그의 수법을 적용하였는데 라인 내보다는 라인 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서 라인 외를, 자, 라인 내 제조 단계에서 생산부서가 추진하는 QC 활동이고 예측 및 수정, 공정의 진단, 조정, 검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라인 외 보시죠. 라인 외는 설계부터입니다. 초창기부터. 제조 단계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니까 닭구지는 라인 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설계 개발부서나 설계라는 말 밑줄 것이고 별표하시고요. 설계 때부터 이 말입니다. 자, 추진하는 QC 활동을 이야기를 한다. 밑에 표도 있습니다만은 닭구지는 라인 외를 더 중요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은 우리 라인 외 QC에서 자, 시스템 설계, 파라메타 설계, 허용차 설계가 있죠. 이런 순서대로 닭구지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 때부터. 근데 이 설계가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파라메타 설계를 닭구지는 또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13.2로 가서 닭구지의 품질 정의 및 손실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품질은 제품이 출하된 시점으로부터 기능 특성치의 변동,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친 손실이다.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품질 공학이고 닭구지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원하는 목표치 M을 정확히 만족시키는 위치 A의 제품만 합격으로 하고 나머지 B, C의 제품 불량으로 한다. 원하는 위치, 우리가 목표가 딱 있으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손실함수라는 게 있어요. 또 닭구지에서는 LY에서 기능 특성치 Y가 목표치에서 벗어남에 따라 손실이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UCL, LCL 안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이게 합격이 아니라, 그죠? 안정이 아니라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에 딱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사람이 손실함수 이런 내용 나오면 닭구지입니다. 닭구지 실현 계획의 특징. 자, 신호자본비 이 말 또 나오면 닭구지입니다. 신호자본비. 시그널, 노이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시그널 노이즈. 그래서 SN이죠. 자, 신호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달되는 산출물의 품질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잡음은 산출물의 품질의 변동을 초래하는 영향입니다. 잡음은 별로 좋지 못한 것, 신호는 좀 좋은 것 이렇게 됩니다. 3번 SNB를 이용해서 한정된 시간에 결론을 도출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4번 닭구지 실현 계획에 의한 신제품 개발은 다른 신제품 개발 시스템보다 양산시 부적합이 적고 기간이 단축돼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자, 3번 동특성과 정특성. 자, 동특성과 정특성으로 동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정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동특성 보시면 목표치를 직선형으로 변화시키는 특성이다. 자, 능동적 동특성. 의도대로 신호를 입력하면 움직이는 특성. 수동형,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특성. 정특성. 자, 정특성에서 종류 3가지 별표합니다. 망소특성, 망대특성, 망목특성. 망소특성은 작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작았으면. 작을수록 좋은 특성이다. 마모수축 오염. 단 0은 아니다는 것이고요.
망대 특성 클수록 좋은 거. 강도, 효율, 수명. 그죠? 망목 특성은 어떤 목표치가 딱 있어요. 목표치. 그게 망목이죠. 목표치보다 크거나 작아도 만족스럽지 못한 특성입니다. 길이, 두께, 전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특성, 동특성이 표값으로 표의 안에 있죠. 그죠? 입력과 출력이 있다. 입력 신호에 따라 출력이 변한다. 변하니까 동특성이죠. 정특성은 출력을 일정한 목표치에 맞추고 인간이 의도하는 인위적인 입력 신호는 없다. 이런 것들이 정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만 두세요. 3번 설계 3단계. 설계 3단계는 자, 시스템 설계, 파라메타 설계, 허용차 설계가 있고 이 중에서 닭붙지는 파라메타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창을 했습니다. 자, 2번 방글로 시스템 설계 1차 설계죠.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연구하는 단계 시스템 설계. 자, 3번 파라메타 설계가 2차 설계고 닭붙지 설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하나 하시고 1. 용어 파라메타 설계 변수라고도 하며 제품의 기능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제어 가능한 인자를 말한다. 넘어가시고 개요 설계에 채택되는 파라메터의 목표치를 정하는 방법이다. 밑줄 것이고 별표하시고 자, 다음에 3번 파라메터 설계의 주요 내용. 파라메터 설계에서는 제어인자와 오차인자 모든 조합에서 직교배열표를 직교배열표 박스 치시고 자, 파라메터 설계에서는 우리 앞에 배웠던 것과 뭐가 이제 매치가 되냐면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일부 실시법, 뭐 반격법 많았는데 직교 배열법을 파라메타 설계에서 이용한다. 박스 치시고요. 그다음에 4번 동그라미 SMB가 있습니다. SMB. 자, SMB는 공식이 자본분의 신호입니다. 자본분의 신호. 그리고 단위는 데시벨 단위입니다. 데시벨. 이게 원래 소음 단위거든요. 소음 단위. 자, SMB는 자범분의 신호의 힘인데 자범의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내부 자범, 외부 자범, 그 다음에 제품 간의 자범이 있습니다. 제품 간 자범. 이것도 한번 적어주세요. 책에다가. 자, 그리고 다른 공식으로는 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 분의 모평균 제곱, 뮤 제곱의 추정치다. 왜냐하면 이 단위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평균도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즉 흩어진 분의 중심이죠. 흩어진 분의 중심 제곱으로 나타내서 단위를 없앴는데 자, 이 단위가 데시벨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L, SNB의 계산 A, 동특성의 경우는 공식이 복잡합니다. 심로그, 뭐저저저 R 제곱, R 스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좀 덜 중요하고요. 뭐보다? B 동그라미 정특성보다는 훨씬 더 덜 중요합니다. 자, 정특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망소, 망대, 망목 이렇게 있고 요것들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기사 시험에 나와요. 자, SN은 마이너스 10로그 n분의 1 자, 시그마 yi의 제곱 단위는 데시벨. 망대 특성일 때는 SN은 마이너스 10로그 관료로 n분의 1 시그마 여기까지 똑같죠? 망소랑. 망대는 뭐가 달랐어요? 자, yi 제곱이고 위에는 밑에는 yi 제곱 분의 1 이렇게 됐죠. 즉 이거 두 개는 역수의 관계죠. 역수의 관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망소고 망대니까 이렇게 해서 달라진 겁니다. 이 yi는 뭐냐면 yi는 우리가 목표치가 있다 그랬죠. 닭구지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와 떨어진 거리입니다. 목표치와 떨어진 거리. 즉 멀어질수록 나쁜 것이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망목 특성이 있죠. 딱 정한 거. 망목 특성은 위에 길게 나와 있는 그 공식보다는 밑에 보면 단 표본 n이 충분히 클 때 그거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SN은 10로그 루트 V분의 Y바의 제곱이다. 루트 V 대신 S를 쓸 수도 있죠. S분의 Y바의 제곱이다. 물론 앞에 10로그가 있습니다. 10로그. 또는 20로그 루트 V분의 이제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근사한다. 20로그로 해도 루트 V분의 Y바. 이렇게 이제 했고. 자, 또 하나 적습니다. 책에다가 단 n이 한 개이고 n 한 번만 한 거죠. 목표치가
목표치 이꼬르 m이라고 할 때 이때 SN 공식은 10로그 n분의 1 시그마 yi-m 제곱 단위는 데시벨. 자, 이것도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별표는 없어요. 자, 다음에 4번 방갈로 허용차 설계, 3차 설계. 자, 개요. 시스템의 방식이 결정되고 시스템 요소의 각 설계 변수의 최적 수준이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설계 변수의 변동. 이 변동이 뭐예요? 3포죠, 3포. 3포라고 적어두세요, 책에다가. 3포의 범위에 대해서 공차나 허용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설계를 우리가 허용차 설계라고 한다. 변동, 3포. 이런 허용차 설계. 같은 맥락이죠. 나중에 품질 경영 가게 되면은 이제 허용차, 뭐 이런 것, 변동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은 우리 분산의 가법성에 다 더한다 이 말이죠. 자, 니은번 손실함수 ly는 k 갈로 열고 y-m 갈로 닫고의 제곱. k는 비례 정수, 비례 상수입니다. 비례 상수, 비례 정수라고 하고. 자, 이 k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책에 나와 있는데요. k는 델타 O의 제곱분의 L이다. 이렇게. 자, 이 델타라고 하는데, 요렇게, 사실 요렇게 하거든요. 요렇게 델타. 델타는 수학적으로는요, 변화량을 뜻합니다. 변화량. 내가 예를 들어서, 12cm가 있었는데, 나중에 16cm가 됐다. 그러면은, 이 4cm가 여기에서는 변화량이 된 거죠. 속도도 되고, 길이도 되고, 온도도 되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요 K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박스 치도록 하시고, 또 밑에 뭐 많습니다. 정특성 2차 손실함, 망목 특성의 경우. 자, 망목 특성의 경우 ly는 델타 O의 제곱분의 AO, y-m 제곱 또는 델타 O의 제곱분의 AO, 대갈로 열고 시그마 제곱 더하기 y바 마이너스 m 갈로 닫고 제곱에 대갈로 닫고. 단 비례정수 K는 시그마 O의 제곱 AO다. AO. 이거 대신 AO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망목 특성은 그렇다. 그 다음에 B번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특성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아니죠. 특성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시그마 O 제곱, A 제곱 들어가고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있죠.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안 나와요. 자, 니은바 망소 특성의 경우는 m이 제로가 되어서 ly는 델타 O의 제곱분의 AO 곱하기 y 제곱인데 이거 ky 제곱이 된다. 망대 특성의 경우는 이게 또 이제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뒤집어지니까 ly는 k 곱하기 y 제곱분의 1이다. 위에는 y의 제곱인데 밑에는 반대니까 y 제곱분의 1이 되겠죠. k는 AO 델타 O의 제곱이고 따라서 ly는 y 제곱분의 AO 델타 O의 제곱이 된다. 예. 또 안 읽어주기는 좀 제가 좀 부담이 되고, 어쨌든, 어차피 그 닭꼬치 전체 자체가 잘 안 나오죠. 그죠? 한 문제. 많이 나오면 진짜 두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동특성 손실함수.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실험계획법, 이론적인 부분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공업통계, 그 다음에 샘플링 관리도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랬죠? 1과목에 SQC죠. 그죠?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했는데, 자, 그 부분이 쉬운가요? 실험계획법이 쉬운가요?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중 8구가 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선배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합격, 자격증을 여러분의 손에 쥐었다는 것이죠. 1과목과 2과목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필패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다. 왜? 2차에서 이 두 과목이 거의 70%에 해당하는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품질 경영, 또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 또 그다음에 신뢰성, 기상 같은 경우 신뢰성까지 배우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얘네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차에서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수를 들여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자,
중간중간에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은 뭐 그냥 읽다시피 해서 넘어가고, 중요하다 싶은 것은 대부분 판사하면서 좀 이해를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도 또 안 되면은 나중에 문제에서 우리가 또 집약해서 또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앞에 지나간 거, 즉 SQC 파트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은 조금씩 잊어먹을 때가 되었어요. 2번 보시라는 거죠. 한 번 이렇게 빨리 갔다가 2번째 보고 3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치기 한 2주 전에는 기출 문제만 달달달 보고 다 배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60점이 안 되어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꽈락이죠. 꽈락은 아예 마음 먹고 내는 경우, 누구나 다 떨어지도록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죠? 잘 찍으면 되잖아요, 사실. 8개만 맞추면 되는데 하필 7개를 맞췄다. 35점 되어서 꽈락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다음 파스에 치면 무조건 합격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합격합니다. 1차에서는. 그럼 2차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실용계획법까지, 즉 1과목, 그죠? SQC 파트와 실용계획법 파트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용계획법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문제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